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패널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채도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색,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채도를 중심으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기본 패널 말고 색상 혼합 쪽에 좀 더 자세히 있거든요. 그리고 포토샵과는 조금 다르게 카메라로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미지 조정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조정이 있는데, 첫 번째 밝기에 대한 조정이다. 두 번째는 명암 대비에 대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채도에 대한 조정, 그리고 네 번째 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토샵에 가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 로에서는 이 색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 패널에서는 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 이 채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채도는 뭐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색의 선명한 정도, 색의 3요소의 하나로 유채색에만 있으며 회색을 섞을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색의 선명한 정도, 이 선명하다는 건 샤프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색의 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색, 빨간색이면 그냥 빨간색, 파란색이면 그냥 파란색, 뭔가 섞이지 않은 색, 이걸 순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색의 강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색의 진하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3요소라고 하는 거는 명도가 곧 우리말로 다시 고치면 밝기죠. 명도, 그 다음에 채도, 색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얘기한 이미지 조정의 네 가지 중에 명도, 밝기죠. 그 다음에 채도, 색상하고 색은 살짝 다른데, 색이 조금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큰 의미고, 이 안에 색상도 있고 색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명도, 채도, 색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명암 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명암 대비도 알고 보면 그냥 전체 크게 얘기하면 명도인 거죠. 밝고 어두움의 차이, 명도의 차이를 명암 대비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큰 의미에서는 명도입니다. 그리고 유채색이라는 건 색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채색과 무채색이 있죠. 무채색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흰색, 검정, 회색. 그러니까 회색 계열들이 전부 다 무채색인 거죠. 그래서 유채색에다 무채색을 섞으면 채도가 떨어집니다. 빨간색에다가 검정색을 더한다든지, 뭐 회색을 더한다든지, 물감에 흰색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다 채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저는 이 채도를 3번에다가, 순서대로 본다면 3번에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보니까 결국 컬러 사진의 종착지는 여기입니다. 색. 흑백 사진의 종착지는 명암 대비예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다 그러면 밝기와 명암 대비밖에 없겠죠. 칼라 사진은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이 있는데, 이 색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제일 마지막에 만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채도라는 건 따로 떨어져 있는 요소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르치실 때 그냥 색이라고 가르치고 채도, 색, 아니면 색을 먼저 만지고 채도를 나중에 올려주거나 낮춰주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0.0001초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채도 조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 이렇게요. 이 채도 위에 새로 생긴 활기라는 애가 있는데, 영어로는 바이브랜스입니다. 이 바이브랜스는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떨림, 파동 이런 거에서 나온 말인데요. 활기는 채도는 채도인데 기존의 채도 조정을 좀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채도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향상된 채도 조정 또는 상대적 채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활기가 생긴 이후부터는 활기를 먼저 항상 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면 채도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채도 부분을 한번 조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이미지 조금 컬러가 있는 것들을 두 개를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기본 열어보면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가 한번 저번에 다 만져놨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텍스처랑 명료도 설명할 때 이걸 올려놨었는데 이건 일단 빼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크게 이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꼭 조금씩 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실제로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냥 양쪽 끝점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으니까 이것만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명료도만 살짝 올려줘 볼게요. 그리고 인물이니까 텍스처를 살짝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채도를 좀 올려줄 거예요. 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색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활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활기. 자, 이 활기를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색이 쭉 올라가는데요. 이 활기의 느낌과 채도의 느낌 보세요. 채도가 훨씬 더 색이 더 강하게 들어가죠. 같은 수치를 넣어보면 이거 30, 한 40 넣은 이 느낌이랑 다시 제가 0으로 만드는 거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40으로 만드는 느낌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기를 올려서 쓰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채도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0점으로 조절. 채도를 이렇게 왕창 올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깨지거든요. 이게 이제 손상이 온 겁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픽셀들이 이렇게 채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면서 이런 경계선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프린트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활기를 100까지 쫙 올려볼게요. 자, 활기를 100까지 올렸을 때 느낌은 채도를 100 올렸을 때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덜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활기도 100까지 올리면 안 되겠지만 활기와 채도를 쓰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활기를 일단 먼저 쭉 올려서 원하는 채도 금방까지 가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채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채도 조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풍경 사진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활기를 먼저 쭉 올려주고 그리고 채도를 살짝만 올려줘도 그러니까 거의 활기를 한 30 정도 올렸다면 채도는 한 10 이 정도 느낌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손상도 별로 없고 나중에 프린트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지 않고 웹에만 올리거나 카페 같은 데만 올리다 보면 그런 데서 내 사진이 눈에 확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채도를 왕창 이렇게 올려가지고 카페에다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걸 나중에 전시를 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과다 세츄레이션으로 내가 화면에서 봤던 그 채도는 절대 프린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도를 과다하게 올리는 거를 너무 많이 쓰시다 보면 그게 눈에 익숙해져 가지고 채도가 좀 이렇게 낮은 사진을 소위 잘 못 봐요. 되게 거슬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 과다한 채도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수치를 외우는 거를 원래 잘 권장하지 않지만 대략 한 활기는 3, 40 정도, 채도는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잘 안 올리는 편이에요. 이건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평균적인 수치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각자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건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이상 올렸을 때 와 좋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MSG가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좀 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완료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좀 가서 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채도라고 얘기할 때는 활기와 채도 이 두 가지가 다 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의미에서의 채도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활기라고 하는 채도와 채도라고 하는 채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기와 채도를 쓸 때는 저는 활기는 한 약 30 정도, 채도는 한 10,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각자의 활기와 채도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러 사진의 마지막 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색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물감 따위의 안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큰 의미입니다. 색이 좀 큰 의미고 이게 컬러의 의미고 그리고 색상은 영어로 쓰면 휴라고 쓸 수 있고요. 색조는 틴트라고 쓸 수 있습니다. 틴트.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큰 의미는 색입니다. 이제 시즌 2에 보면 포토샵의 이미지 조정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그때 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색상 균형 사용하는 방법, 색조 채도 사용하는 방법, 선택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색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색 조정이 많아요. 근데 카메라 로에서는 기본 패널 부분에서만 본다면 색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 화이트 밸런스 안에 있는 얘네들이죠. 이 전체죠. 여기에서 온도와 색조를 조정하는데 사실 온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색 온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온도와 색조 그리고 위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건 프리셋이죠. 그러니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값이라는 것은 촬영한 원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색조 채도 중에서 채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 색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색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패널의 색 조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미지를 따뜻하게 만들 거냐 차갑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색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색은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상 자체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색의 느낌, 색 온도의 느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해보면 자 카메라 롤로 이렇게 이미지를 열고요. 자, 이 이미지는 지금 현재 색 온도가 정확하게 잘 맞아 있는 거예요. 촬영 당시에 정확한 값입니다. 근데 내가 이 값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차갑게 하고 싶어요. 차갑게 하려면 이 화이트 밸런스 부분의 온도 요 바에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파랗고 오른쪽으로 가면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건 암바라고 부릅니다. 암바, 호박색, 호박 단추. 자, 그래서 왼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나죠. 오른쪽으로 가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풍경 사진에서 내가 느낌을 좀 따뜻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원래 촬영한 값은 원본 값을 보면 51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조금 보내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다. 분명히 색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푸른색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5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보다 높으면 푸르고 5000보다 낮으면 붉다라고 배웠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 값입니다. 이 값은 카메라의 색온도 설정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미 촬영한 상태에서 광원의 색온도를 컨트롤할 수는 없죠. 이미 촬영이 딱 끝났어요. 근데 광원의 색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내 카메라의 색 온도 설정입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명의 색 온도와 내 카메라의 색 온도 설정 값을 조정해서 이 두 개를 일치시키면 정상적인 색깔이 나오는 거고 카메라의 색 온도가 조명의 색 온도보다 높게 설정되면 따뜻한 느낌으로 반대로 카메라의 색 온도 설정이 낮아지고 조명이 높으면 차갑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일단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전체적으로 차갑게 하고 싶냐 따뜻하게 하고 싶냐 그리고 거기서 따뜻해지면서 마젠타를 좀 더 더하고 싶냐 아니면 그린을 좀 더하고 싶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 너무 잘 맞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 작업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이런 식의 법칙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원본값, 원래 촬영한 값에서 한 500 정도 더하니까 느낌이 좋더라. 그러면 지금 5100이잖아요. 그럼 5600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더라. 이렇게 뭔가 평균값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진은 여기 지금 해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느낌 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더 붉게 가고 싶다 그러면 마젠타를 더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옐로우 쪽으로 가면서 마젠타를 더 넣으면 훨씬 더 붉은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인물 사진에서는 너무 많이 이렇게 색을 넣어버리면 잡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본 원본 값에서 진짜 조금만 따뜻한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사진이 좀 따뜻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자, 따뜻한 거는 부드러운 거랑도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샤프니스, 선명도를 건드리지 않아도 따뜻하게 만들면 부드러워 보입니다. 차갑게 만들면 딱딱해 보여요. 오늘은 일단 이 느낌으로만 한번 색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도와 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색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채도와 색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짝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